네, 바로 강의를 시작할게요. 네, 강의를 시작하는데 목차는 저번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복습 강의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전에 삼각함수 강의하던 거. 왜 안 돼? 다시. 네, 오케이. 자, 오늘은 시그마 복습, 시그마 2차 복습을 할 거예요. 시그마 2차 복습. 왜 이래? 좀 이게 원이 타원형으로 그려지잖아요. 좀 이상하긴 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30분 남았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는 무엇인가? 시그마 이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죠. 시그마 얘는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수열의 합이라고요. 네,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가 있다고 ak는 ak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자 머릿속에서 이게 재생돼야 돼요. k가 1에서부터 10까지의 단계 제 k번째 일반항에 제 k번째 일반항 단계마다의 a1, a2,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땡땡땡 더하기 a10의 값이 이게 근데 이 의미가 얘의 말뜻이 얘구나를 이제 머릿속으로 자동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 자 ak가 있는데 k는 k가 1부터 10까지의 시그마 1부터 10까지의 시그마 하면은 저는 이제 좀 수열의 합 문제도 좀 많이 일주일 동안 풀었고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얘 의미가 그냥 시그마 이러한 뜻으로 되구나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시그마란 건 자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시그마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k에 대한 일반항이거든요. 이 k에 대한 일반항이 k가 1에서부터 n까지 1씩 올라갈 때 k가 2, k가 3, k가 4, k가 5까지 올라갈 때마다의 제 k번째 일반항의 제 k번째 일반항의 값을 모두 다 더하시오라는 게 시그마예요. 모두 다 더하시오. 시그마. 아무튼 시그마라는 게 이러한 언어입니다. 시그마 하시오. 그러니까 제가 리미트에 배웠듯이 리미트라는 것도 그냥 리미트 하시오. 리미트 하시오라고 하면은 그냥 뭐 x에서 a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가 이제 fx에 수렴하는 값이라고 딱 이제 뭐 이런 게 되고 아무튼 수열의 합은 뭐다? 시그마는 뭐다? 수열의 합. 자, k가 1에서부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3까지의 시그마를 구하라고 한다면은 k에 대한 일반항이 있는데 k가 1에서부터 3까지의 시그마 ak를 구하라고 한다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이 말뜻이다. 말뜻이 이렇게 된다. 수열의 합이다. k가 1에서부터 3까지 올라갈 때 단계마다의 제 k에 대한 일반항의 값을 모두 다 더하라. 그게 바로 시그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그마 수열의 합 기호에는 시그마의 4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4가지 성질. 4 성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생각할게요.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은 뭐 비슷한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시그마가 있어요. 그러면 ak 플러스 bk는 뭐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가 된다. 이거 진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k에 대한 일반항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분배 법칙 하듯이 시그마가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분배 법칙 하듯이. 그다음에 이게 마이너스라면은 이게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가 된다. 왜 이게 성립을 하느냐면은 시그마가 뭐냐면은 결국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단계마다의 k번째 일반항에 대해서 모두 다 더하시오잖아요. a1 플러스 a2 플러스 b2 a3 플러스 b3 a4 플러스 b4 전부 다 가서 an 플러스 bn까지 다 더하라. 근데 여기 보면은 a1, a2, a3 다 더하시오. 시그마 b1, b2, b3, b4 이런 게 전부 다 더해서 다 시그마 하면은 얘 값과 얘 값 똑같죠. 얘 값과 얘 값 똑같죠. 얘 값과 얘 값 똑같으니까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립하는지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성질 끝났어요. 두 번째 성질은 뭐다?
이게 시그마라는 게 분배 법칙처럼 플러스로 연결 K번째 일반항에 대해서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분배 법칙처럼 적용될 수 있다가 시그마의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은 시그마가 이제 마이너스 연결될 때 이제 플러스처럼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시그마의 세 번째 성질은 상수 C가 있을 때, 자 K번째 일반항이 샥샥샥 이렇게 있고 상수 C가 앞에 곱해져 있을 때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시그마 CK가 있다고 했을 때 얘의 값은 뭐냐면은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C가 여기다 C 앞에 C를 뽑아올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냥 상수 C가 곱해져 있을 때 밖에다 C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상수 C가 곱해져 있을 때 밖에다 C를 뽑을 수가 있어요. 상수 C가 변하지 않는 수가 K에 대해서 있을 때 예를 들어 2라는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수 2라는 수가 있는데 상수 2가 K에 대해서 K에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얘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2가 됩니다. 얘가 그러니까 K에 대한 일반항에서 상수 C가 곱해져 있을 때 이 상수 C라는 값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성립을 하느냐? 그게 왜 성립을 하게 되냐면은 그게 왜 성립을 할까요? 왜냐면은 자 K에 대한 일반항이니까 K1 원래는 2라고 하니까 2 곱하기 1 4 곱하기 1 아니지 2 곱하기 2 곱하기 3 짝짝짝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얘는 2고 얘는 4고 얘는 2에다 제곱한 거고 얘는 2에다 곱하기 3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2를 하나의 항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로 묶자. 2로 이 시그마 값을 묶자. 그러면 2로 묶은 다음에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이 값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설명 생략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네 번째로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실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야.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갈 때 상수 3이 있습니다. K가 1에서부터 다 5까지 갈 때 상수 3.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그냥 이거 소홀히 생각하고 그냥 3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 수열의 합 시그마의 기호입니다. 시그마는 뭐냐면은 머릿속에 K가 1에서 K가 1, 2, 3, 4, 5 변할 때 모두 그 값 3, 3, 3, 3, 3 이 모두 다 더하시오 시그마 따라서 15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3이 아니라 그 시그마라는 그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 구현한 다음에 이 3을 전부 다 더하시오. 3은 3, 3, 3, 3, 3, 3, 3 이게 다 3을 5번 더하시오. 따라서 이 의미는 3 곱하기 5를 하시오. K가 1부터 5까지 변하는 K에 대한 일반항이 아니잖아요. K에 대한 일반항이 아니고 그냥 상수 3만 들어있어요. 그럼 K가 1에서부터 5까지 가면 따라 K가 변하지 않아. 그냥 상수 3만 있어. 그러면 3 곱하기 5를 하시오가 네 번째 성질입니다. 아무튼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시그마란 무엇인가? 시그마는 수열의 합기호다. K에 대한 일반항이 있는데 이 K에 대한 일반항에 K는 1에서부터 N까지 갈 때 K에 대한 일반항, 제 K에 대한 일반항의 단계마다의 제 K번째 일반항의 값을 모두 다 더하시오가 시그마라는 의미다. 이 언어의 의미는 이렇게 된다. 수학의 언어를 잘 이해해야지. 아무튼 수열의 합이란 이런 거예요. 수열의 합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의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모험이니까 등차수열의 합을 배울 수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등비수열의 합, 세 번째가 이제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여기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연수의 거듭 제곱 이거 공식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쓱쓱 연속된 쓱쓱이라고 하는데 연속된 두 수의 차의 합수열. 이거는 이제 여기서 부분분수라는 개념도 나오고 부분분수라는 것과 함께 얘와 함께 뭐가 중요하다? 쓱쓱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배워보게 되는데, 일단 등차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시그마로 표현은 결국엔
그냥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뭐다? A1 첫 장 더하기 첫 n-1 d. 그럼 n-1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n은 1에서부터 뭐 m까지 가는 수라고 해야겠죠? 근데 그게 싫으니까 k라고 하고 k-1 n이라고 합시다. n. 등차 수열의 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결국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있잖아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뭐다? 2분의 자, 항 곱해주고 첫째 항 다음에 마지막 항 더해준 다음에 이걸 해주면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그마로 하는 것보다 등차수열의 합 공식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그냥 더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토대로 저희가 만약에 A와 D를 모르는데 등차수열의 일반항에서 첫째 항과 공차를 몰라. 첫째 항과 공차를 모르는데 등차수열의 합이 조건으로 주었어요. 등차수열의 합의 값이 조건으로 주어져 있다면은 이 식을 구현해 가지고 A와 D에 대한 식을 뽑아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의 개념, 원래는 등차 중앙의 개념을 이 개념을 이제 등차 수열 때 복습을 해야 되는데 등차 수열 복습을 안 했어요. 등차 수열 복습을 안 했는데 뭐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뭐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an 플러스 1에서 a 마이너스 an을 한 값이 뭐다? t다. 이 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계속 나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속된 두 수의 차가 공차야. 이런 거 중요해서 기억해 둬야 돼요. 등차 수열의 합에서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가 등비 수열에 대한 강의를 안 올렸잖아요. 등비 수열은 뭐 등차 수열이랑 똑같은 거예요. 등차 수열이 뭐 공차가 3인 3씩 늘어나 플러스 되는 거라면 등비 수열은 첫째 항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속 곱하기 되는 게 등비 수열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없죠. 따라서 일단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은 알아둬야 돼요.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자, 우리가 수열의 합에서 배울 수 있는 네 가지가 등차 수열의 합 공식 그리고 등비 수열의 합 공식. 등비 수열의 합도 어떻게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있다. 걔가 1에서부터 n까지 올라갈 때 일반항, 등비 수열 일반항은 뭐지? A의 R K-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비 수열의 이게 뭐다? 등비 수열의 합 공식. R-1분의 A 곱하기 Rn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게 첫 장부터 n항까지의 합을 이제 더했을 때 이런 항이 됐다. 근데 이때 r은 1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물론 등비수열에서 뭐 이런 게 중요하죠. 등비수열에서 얘 값이 뭐다? r이다. 아니지. 등비수열에서 이제 등비수열 AN이라고 구현했을 때 A1, A2가 r이다. 이런 것은 이제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아무튼 지금 시간이 13분 썼는데 좀 빠르게 할게요. 복습을. 자, 등비수열 합공식은 이렇고 그렇다면 등비수열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공식.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그러니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갈 때 그냥 k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뭐다? 이게 k가 1, 2, 3, 4. 얘는 뭐냐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땡땡땡 n까지 다 더했을 때 그냥 자연수를 다 n까지 다 더했을 때 합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얘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에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왜 이런 식을 가지게 되냐면은 이거 첫 장이 1이고 마지막 항이 n이잖아요. 마지막 항이 n인데 전체 항의 개수가 n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토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해서 항의 개수를 평균을 구한 다음에 항의 개수를 곱한 것이니까 이러한 공식 외워두고 가장 알아둬야 할 공식은 뭐냐면은 다 알아둬야 되는데
다 알아둬야 되는데 이건 특별히 어려운 거니까 알아둬야 돼요. 자, K제곱. 그러니까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공식이죠. 1,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거는 증명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n의 제곱까지 갈 때 이건 외우세요. 그냥. 자,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k의 세제곱의 값은 1이니까 1 더하기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땡땡땡 가가지고 플러스 n의 세제곱의 값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다 공식을 외워야 돼요. 이거는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첫 번째 있잖아요. 아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이제 k 그냥 자연수의 덧셈 그거에 이제 그러니까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의 뭐다? 완전 제곱이다. 완전 제곱이 바로 이 공식이 되는데 증명은 예전에 했으니까 증명 여기서는 안 할게요. 아무튼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공식에 대해서 배웠고, 네 번째는 연속된 두 수의 차. 사실상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속된 두 수의 차의 합. 이것을 우리는 쓱쓱이라고 하는데, 쓱쓱이라고 한석원 선생님이 설명을 하거든요. 쓱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열이 있어요.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수열이 있습니다.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수열이 있는데 a1 곱하기 an ak 죄송해요. ak 곱하기 ak 플러스 1 분의 1. 이 수열의 값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봐요. 수열이 어쩌고 저쩌고로 정의되어 있어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얘를 이제 부분분수가 일단은 부분분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부분분수의 합 a b분의 1은 뭐냐면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그렇다면은 얘도 결국에 a 곱하기 b분의 1 꼴이죠.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고 할게요.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an이 등차 수열 뭐요? 잠깐만, 나 강의 아직 안 끝났어. 자,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얘는 공차잖아요. d분의 1 곱하기 a분의 1 ak 플러스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걸 보면은 d분의 1이 여기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상수잖아요. d는 정해져 있는 상수고 상수에다 k에다 일반항이 곱해져 있으니까 아까 배웠던 시그마의 성질 세 번째에서 d분의 1은 시그마의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이 되기 때문에 자, ak에다가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이 돼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딱 전개해 보잖아요. 그렇다면은 전개를 딱 해보 d분의 1 딱 놔두고 얘만 전개해 보자면은 얘는 어떻게 전개되냐면 얘가 어떻게 왜 쓱쓱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제가 끝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k가 1일 때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k가 1일 때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k가 3일 때 a3분의 1 마이너스 a4분의 1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 이때 가면 k가 10이 될 때 a의 10분의 1 마이너스 a의 11분의 1 이렇게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거 전부 다 더하라는 게 시그마였잖아. 시그마 전부 다 더하시고 수열의 합 시그마. 그러면 얘 더해지고 사라져 다 사라져 여기까지 다 사라져. 그렇다면은 결국 남는 것은 a1분의 1 플러스 1 a1분의 1 마이너스 a11분의 1. 네, 답은 이게 되죠. 여기서 뭐 수열에 대한 조건 조금만 덧붙여주면은 이 답을 한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문제가 쓱쓱을 사용하는 연속된 두 수의 차, 연속된 두 수의 차의 수열의 합, 연속된 두 수의 차의 수열의 합이 사용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쓱쓱쓱 지워지면서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인데 연속된 두 수의 차의 합에서 조금만 더 해야 할 것 같잖아요.
제 이전 강의를 보면은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만약에 이 수열합을 그냥 구한다 하면 루트 k 플러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고 마지막 이걸 또 중요하니까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갈 때 루트 k와 루트 k 플러스 1 분의 1의 값을 더하시오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얘는 있잖아요, 유리화라는 걸 해야 돼요. 유리화. 아니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유리화를 해? 그냥 유리화 하세요. 네, 유리화 하세요. 자, 그럼 유리화하게 되면 루트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k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k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k 그리고 결국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이거 마이너스 1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은 그냥 이걸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루트 k 플러스 1 루트 k라고 하고 루트 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k라고 하면 되죠. 그럼 1이 되겠고 루트 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루트 k로서 이제 했으니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 이 수열의 합 이렇게. 그럼 얘를 하면 돼. 자, 루트가 씌워져 있는 연속된 두 수의 차는 유리화를 해줘서 더하기를 뺄셈으로 연속된 두 수의 차를 만들면 돼요. 그럼 얘는 k가 1일 때 루트 2고 마이너스 1이고 루트 3일 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고 쓱쓱쓱쓱 지어져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숙사를 이제 10분 후에 가야 되거든요. 차가 6시 30분, 6시 35분 차인데 지금 5시 50분이에요. 강의를 열심히 찍었습니다. 아무튼 수열의 합에 대해서 여기까지 배우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